거래량 여러분. 감소는 되게 충격적입니다. 많이 그런가요? 감소했어요. 3개월 동안 매매 거래 60% 떨어졌어요. 그럼 어느 집을 사는 게 좀 좋을까?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3분기는 알아봤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가 어떤지가 궁금한데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게 서울 네. 거래량 감소, 이젠 붕괴 뭐 서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가요? 네. 무주택자들이요, 거래량 여러분. 감소는 되게 충격적입니다. 아 그래요? 충격적인 게 많이 많고 많이 감소했나요? 감소했어요. 3개월 동안 매매 거래 60%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거래량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는 하락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규제한 것도 많잖아요. 뭐 양도세나 뭐 종부세.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거래가 감소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 이런 거는 또 네. 그래서 이게 왜 안 떨어질까 보면은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네, 잘 네. 생각해 보세요. 5억짜리 아파트가 10채를 샀어요. 네. 어느 지역에 단순하게. 그럼 50억의 유동성이 투입된 거죠. 네. 5억짜리 아파트 10채 샀으니까. 그럼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거 5채 샀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10 곱하기 5 곱하기 10 50억이요 똑같아요. 네. 거래량이 줄었지만 시가총액이 똑같다면 네. 그 유동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서울에서 최근 5년간 조사를 해보면 월 평균 서울 아파트 유입되는 시가총액이 4조예요. 4조.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계속 4조예요. 실제로도 이거 집값이랑 검증해봐도 선행 지표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4조 된다는 부분은 계속 간다는 거. 오히려 시가총액이 두드러지게 증가되거나 유지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면 이제 서대문구나 네. 마포구, 성북구. 거기가 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많이. 지금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이에요. 아.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실제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네. 이게 결국에는 민간 재건축을 빨리 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서울연구원에서 뉴타운 해제 지역 관리 방안 보고서라는 걸 했어요. 이게 한 3년 전에 나온 건데 이게 뭘 연구했냐면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물리적으로나 좀 개발이 시급한 곳을 추려냈어요. 거기에서 지목된 게 성북구 장이, 서대문구, 홍은, 홍제, 네. 마포구 이 지역들이 있어요. 염리동.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신통기획과 반대되는 게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공공재개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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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맞붙는 거죠. 개념 컨셉이 다르니까. 아, 네. 네. 근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보시면은 현실성의 차이가 있어요. 아. 이게 오세훈 신속통합 기획 효과는 뭐냐면 네.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5년 걸린대요 보통. 아. 근데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대요. 네. 자 이거랑 그 정부에서 한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한 10년 걸린대요. 네. 제 생각엔 15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 10년 걸린대요. 네. 네. 그걸 자체를 5년으로 줄인대요. 아. 이해가세요? 어떤 구역의 특정 구간을 5년에서 2년 줄인 거랑 10년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5년으로 줄인다. 근데 이것 또한 3년 한시예요. 그럼 내년에 뭐 대선인데 뭐 될지 모르겠지만 아, 네. 과연 어디가 현실성이 있을지 주민 동의율이 오세훈 신통기획은 3분의 2를 가져가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10%만 돼요. 10%만 동의하면 돼요. 토지 면적과 상관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재개발. 흑석이나 이런 데 반발하는 이유가 상가 조합원들이 땅이 많아요. 근데 상가 조합원들 없어도 그 아파트 주민들 아. 사람 수만 채우면 되니까 반발이 많은 거예요.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나? 지정이 돼도 이게 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일단 한남 5구역 이제 신통기획으로 한다고 했고 지금 공공재개발은 한남 5하고 증산 4인데 네. 네. 어디가 좀 더 한남이 좀 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은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우선 유동성은 여전하다. 거래량은 적지만 유동성은 여전하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계속 거래량은 적어 보이지만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뭐 계속 우리 전세까지 오르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참 답답한 게 그 임대차 3법 하면서 네. 전세가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평년 대비 한 5배 올랐나? 그게 저는 선거로 올해 초에 보궐선거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전세가는 현실이고 매매는 꿈이잖아요. 현실을 완전히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가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오르겠죠. 우울한가요? 그럼 우선은 죄송합니다. 집값 그럼 전세값과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는 상태로 가면 지금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신 분 그래서 집을 사야 될지 전세를 살아야 할지 이렇게 지금 갈길에 있으신 분은 되도록이면 그럼 집을 사는 게 낫겠네요. 연말까지는 이제 사는 게 맞고요. 네. 당연히 뭐
사채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되는 부분 그런 건 아니고 네. 비율이 되면은 레버리지 비율이 되면은 당연히 사야죠. 연말까지. 되면 집을 사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집을 사는 게 좀 좋을까?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 가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부에서 네. 이제 실거래가 통계를 발표하는 건 다 아시죠? 네. 그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고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찬찬히 보세요. 프린트해가지고 아, 프린트해서 최근 6개월 동안에 잘 보세요. 그냥 내가 가만히 살고 있는 내가 사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뭐 살고 집을 사신 분들은 뭐 알아서 네네. 하시고 사실 분들은 찬찬히 보세요. 가격이 어떤지. 이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일단은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남향이고 그리고 고층 뭐 예를 들면 20층 이상 네. 그리고 포베이 내면이 다 조망될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데고 좀 그래도 안 좋은 데가 저층 네. 그리고 뭐 3베이 탑상형 막 구조가 이상한 아파트 요즘 되게 많잖아요. 거기랑 가격 폭이 예전 비해서 계속 축소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격에 민감해져요. 쉽게 말하면. 아, 나는 뭐 매력 더 주고 나 더 좋은 거 살 거야. 이건 자신감이 사람들이 이게 더 오를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뭐 또 누가 와서 뭐 얘기하고 뭐 금리 올린다고 하고 여기는 좀 입지도 좀 그렇고 여기는 그냥 가격 좀 싸게 그냥 7층짜리 뭐 이런 거 가격이 민감해지는 부분들을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층수가 이렇게 살아나다가 네. 평형이 돼. 고층에서 층이나 아, 큰 차이가 없이 쭉 줄어드는 부분들이 패턴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똑같은 아파트 다 다릅니다.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어떤 사람도 그 아파트를 여러분과 가족이 아닌 이상 옆에서 얘기해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타입도 여러분 여러 가지잖아요. A, B, C, D, E, F, G. 그걸 누가 전문가가 옆에서 그 타입을 컨설팅 해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아파트의 그 동의 그 라인의 그 아파트는 여러분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밖에 못해요. 아. 누가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보시고 그리고 KB 시세가 이제 기준선이거든요. 네. KB 시세가 예를 들면 뭐 9억짜리 아파트다. 그렇게 9억인데 실거래가 막 떨어져. 8억 9억 3천에서 8억 8천, 8억 3천. 그럼 사야 돼요, 말안 돼요. 사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거리 데이터인데, 길거리 데이터. 네, 저도 이제 얼마나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시장이 좋은 데는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 아. 그러니까 점심 때도 보통 점심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네. 안 해. 아. 계속 바쁘고 인터뷰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거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부재 중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꼭 가고 주말에도 막 공인중개사가 막 계속 일하고 바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아, 그만큼 좀 누구 사람이 계속 거래가 네. 몰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또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필터 버블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요즘에 유튜브 키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 딱딱 골라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맞춤형으로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뭐 네. 듣는 거 좋지만 특히나 정보, 이 부동산 정보나 객관성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구글이 여러분의 생각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치잖아요, 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유튜브 AI 알고리즘이 다 알고 있어요.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스케줄 어디 잡잖아요, 구글에다가. 그 스케줄에 맞춰서 표를 딱 던져줘요. 여기에 비행기 표가 있습니다. 알아서.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검색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부동산 폭망 뭐 이런 거. 폭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고리즘이. 그런 관련된 정보를 만 준다.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폭등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더 굳어지는 가는 거죠. 계속 그 사람들만 추천해 주니까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검색어를 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집값 전망, 뭐 빅데이터로 본 뭐 이런 거. 왜냐면 자꾸 적어도 무슨 책만 걸릴 것 같은데. 아니요, 제 책은 인기가 없어서 안 나오는데 왜냐면 데이터로 본다라는 것은 네. 적어도 뭐 앞을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그대로 짚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빅데이터라고 맹신하면 안 되지만 이 전문가가 출처를 얘기하는가? 출처가 없으면 그거는 못 믿는 거예요. 출처가 없는 데이터, 출처가 없는 기사 갖다 버리시면 돼요. 출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출처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보고 지금 상황이 적어도 앞으로 뭐 폭등인지 폭락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 아까 제가 3분기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민간 업소의 부동산 114 통계예요. 네. 제가 가장 오래 썼던 통계고. 그러니까 이런 출처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길을 뭐 다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팩트를 가지고 확실히 출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검색어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 이거 되게 꿀팁이다.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집을 사지를 못하니까 내가 친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희망 사항의 정보만 받고 그렇겠죠. 있었던 거네요. 네. 이런 팁들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